1999 빌리비는 현재 총사령부 소속의 외교관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편지도 프랑스어로 씌워지고 프랑스식의 익살과 표현으로 차 있었지만 그는 자기 비판과 자조를 가지고 순 러시아적으로 기탄 없이 온 전국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외교관으로서의 겸손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것과 군대 내에서 가지가지의 사건을 볼 때마다 자기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안드레이 공작과 같은 성실한 편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쓰고 있었다. 이 편지는 프레이시웰리-라우 전투 이전의 낡은 것이었다. 친애하는 공작이여, 아우스테르리츠에서의 아군의 빛나는 성전 이래 하고 빌리비는 쓰고 있었다. 나는 쭉 총사령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전쟁 침이에 빠져버렸고 그것으로 잠옷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3개월 동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모두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시초부터 쓰겠습니다. 당신도 잘 알고 있는 인류의 적은 퍼러시아를 공격 중입니다. 퍼러시아는 3년 동안에 겨우 3차례밖에 러시아를 속인 적이 없는 우리의 충실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의 적은 우리의 훌륭한 재원에는 조금도 주의를 하지 않고 그 방향무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퍼러시아군에 덤벼들어 모처럼 시작한 사열을 끝낸 결을도 주지 않고 퍼러시아군을 산산이 격파하고 포처담 궁전을 점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퍼러시아 왕은 보나파르트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황제께서 나의 궁전에서 황제의 마음에 가장 흐뭇한 환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 각별한 배려를 다하여 사정이 허용하는 한 이것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바라옵건대 나의 희망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퍼러시아의 장군들은 자랑스럽게 프랑스군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요청되는 대로 항복하고 있습니다. 10만의 병사를 거느린 글로가우의 수비대장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퍼러시아 왕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요컨대 러시아는 우리 군사 태세로 다만 적에게 위협을 줄 생각이었으나 그 결과는 우리 국경에서 아군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게 하고 그것이 부질없는 일 때문에 퍼러시아 왕과 협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이 다 충분하지만 단 한 가지 조그마한 것이 부족합니다. 총사령관입니다. 아우스테르리츠 전투의 성공도 총사령관이 그렇게까지 젊지 않았던들 더 한층 확실한 것이었으리라는 것이 판명되어 80대의 장군들을 물색한 결과 보로조프스키와 까멘스키 중에서 후자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장군이 수보로프식으로 포장마차를 타고 본부에 도착하자 모두들은 열광적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았습니다. 나흘 뒤 베제르부르크에서
최초의 급사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자기 손으로 처리하기 좋아하는 원수의 서재로 몇 개의 트렁크가 운반되었습니다. 원수는 나를 불러 편지를 정리했는데 우리들 앞으로 온 것을 꺼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수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자기 앞으로 보내진 봉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찾았지만 원수 앞으로 보내어진 것은 도무지 나오지를 않아 원수는 초조해하며 손수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황제 폐하에게서 T 백작과 V 백작 그 밖의 사람에게 보내온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원수는 노기가 충천하여 앞뒤를 읽고 편지를 개봉하자 다른 사람에게로 보내진 편지를 읽고 말았습니다. 황제는 나를 이렇게 하시는군. 나에게는 전혀 신임이 없으시다. 나를 감시하라는 명령이시다. 좋다. 자, 자네들은 저리로 가게. 그래서 원수는 베니그센 장군 앞으로 그 유명한 다음 명령을 쓴 것입니다. 소관은 부상으로 말을 탈 수 없고 따라서 전군의 지휘도 불가능합니다. 귀관은 격파된 휘하의 군단을 불두석으로 인솔하셨으나 군에는 어무대도 없고 연료도 사료도 없으므로 구원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귀관께서 어제 북스게버젠 백작에게 보고하신 것처럼 본국 국경으로의 퇴각에 대해 고려하시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곧 실행하셔야 합니다. 소신은 요점의 빈번한 성마 때문에 하고 그는 다시 황제에게 상소문을 썼습니다. 안장에 거듭 스쳐서 생긴 찰과 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의 이동 때 이상으로 완전히 기마의 자유를 빼앗겨 대군의 지휘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신은 저 다음 가는 고참 장군인 북서게브젠 백작에게 지휘권을 양도하고 모든 망료와 이에 따르는 모든 것을 동장군에게 넘겼으며 양식이 결핍될 경우에는 퍼러시아 안쪽 가까이로 퇴각할 것을 권고해 두었습니다. 양식은 겨우 하루치만 남았고 심지어는 이것조차 없는 부대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스 제르만과 세덤브레스키 두 사단장의 성명에도 있다시피 명백한 일이며 또 농민들이 모두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신은 완쾌될 때까지 오스트롤렌코의 병원에 남겠습니다. 또한 삼가 상소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군이 현재의 야영을 앞으로 15일 더 지속한다면 오는 봄까지에는 한 사람의 생존자도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라옵건대 이번에 발탁해 주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몸이 된 이 늙은 몸을 하야시켜 주십시오. 이것에 관한 칙명은 당지의 병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지휘관이 아닌 서기의 노릇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신이 군을 떠나더라도 장님이 군을 떠나는 것만큼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소신과 같은 자는 러시아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원수는 하고 빌리비는 계속했다. 황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는 우리들 모두에게 마구 화풀이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조리가 서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희극의 제1막입니다. 극이 진행됨에 따라 흥미와 해학미가 차차 더해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원수가 떠난 뒤 뜻밖에도 우리는 적의 시야에 들어있는 것을 알았고 교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고참순으로 봐서 총사령관은 북스게브젠이어야 했으나 베니그센 장군은 그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장군 휘하의 군단이 적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전투를 개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군의 대승리로 생각되고 있는 그 불투스크 전투입니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전혀 승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 문과는 전투의 승패를 비판함에 있어 몹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쟁 뒤에 퇴각한 자는 패배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법에 의하면 아군은 불투스크 전투에서 패한 셈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군은 전투 뒤에 퇴각했는데 빼째려 부르기에는 급사로 하여금 승리의 보고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니그센 장군은 이 승리에 대한 감사로서 총사령관의 지위를 받게 될는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있어서 전군의 지휘를 북스게브젠에게 넘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분 속에서 우리는 실로 독창적인 재미있는 갖가지 연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군의 목적은 마땅히 해야 할 적을 피하고 공격하는 데 있지 않고 고참순에 의해 마땅히 아군의 총사령관이어야 할 북스게브젠 장군을 피하는 데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맹렬한 기세로 이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건널 것 같지도 않은 강을 건너기도 하고 다리를 불사르기도 하면서 적을 멀리하려고 합니다만 그 적이라는 것은 지금은 보나파르트가 아니라 북스게브젠입니다. 아군을 이따금 적으로부터 구해준 이러한 연습의 결과 언젠가 한번 북스게브젠 장군은 프랑스 정예군의 공격을 받아 하마터면 포로가 될 뻔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